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대다수 서민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제 영상 댓글들을 보다 보니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시장이 상승하느냐, 이제 폭락이 남았다라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락을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욕과 조롱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자산시장은 왜 상승하는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정신교육 하는 영상인데요. 과거부터 저의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내용을 다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과거 영상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제 채널에 영상을 꾸준히 봤다면 이 영상을 안 봐도 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최근에 제 채널을 발견하고 구독하신 분들은 과거 영상을 보기가 힘들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영상 내용 중에서 일부 부분을 발췌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경제와 투자 시장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최근 들어서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부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현실 부정은 결국에는 자기 상황을 더 암울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현상을 바라보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기회는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서 메커니즘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본인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자산을 불려나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최근의 상승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주식 시장이 폭락해야 되는데 주구장창 오르기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르는 자산 시장을 보면서 폭락할 때가 됐다고 열심히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 시장이 폭락하면 과연 뭐가 좋습니까? 어차피 내가 상승에 올라타지 못했으니까 폭락이라도 해야 나는 배가 안 아프다, 이런 생각일까요? 폭락해도 제일 큰 피해자는 서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폭락을 해도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이라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부자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있고 소득 1분위는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다는 것,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경제가 어려운데 왜 자산시장이 오르는 것일까?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사는 기본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들은 말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 왜 위기가 기회라고 말하는 것일까? 싼 것을 줍줍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경제 위기 침체 시기에 정부는 경기 부양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우리나라 정부는 돈을 열심히 풀고 경기 부양책을 더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증가, 즉 돈 풀기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시중에 돈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1,000원이면 살 수 있던 물건을 돈의 양이 많아지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2,000원으로 사야 된다, 이런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렇게 시중에 돈을 풀어서 인플레를 유발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돈 풀기는 자산 가격 상승을 불러온다는 점, 과거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이런 개념을 설명하는 영상도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리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일 뿐입니다. 돈의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좋은 자산의 증가 속도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못 쫓아가니까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수요와 공급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상황 어떤가? 지난 10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사상 최저금리 시대를 열었는데요. 앞으로 더 내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가 경험해보지 못한 금융시장의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리는 겁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마구마구 돈을 풀어대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푸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 위해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잘 돌지 않으니까 오히려 디플레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사실상 거의 제로라고 봐야겠습니다. 금리가 올라가서 대출로 부동산 사람들 다 망할 것이다. 자, 그런 희망은 버리십시오. 꿈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2017년 11월에 올리면 안 되는 금리를 올린 바 있습니다. 자, 이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자 금리를 급하게 올렸는데요. 자,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부채질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상황은 금리 인상은커녕 더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미국도 금리를 더 많이 내렸습니다. 자, 그것도 경제가 나빠지기 때문에 내린 게 아니라 보험성으로 선제적으로 미리 내려서 경제가 나빠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가 안 좋으니까 내리고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더 풀어라 이 말이죠. 풀린 돈들이 그러면 어디로 흘러가는가? 바로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자산시장으로 돈이 흘러가니까 당연히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겠죠. 자, 원래는 이렇게 자산시장 가격 상승과 함께 시중에 돈이 돌면서 내수 경기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내수 경기 회복과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고 자산시장 가격 상승에서 계속 멈추어서 자산시장에만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산 가격 상승폭은 더욱더 커지는 것이고, 자, 이 상승장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의 절망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시대는 이미 자본소득이 근로소득 상승률을 앞서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소득을 취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 시대를 살아가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2019년 3분기 현재 소득과 주택가격 양극화는 역대 최대 수준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양극화된 사회에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는 본인의 판단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과거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경기 회복을 위해서 정부는 부양책을 펼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돈 풀기를 진행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풀린 돈들이 가장 먼저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경기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돈들이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자, 자산 가격만 상승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돈을 더 풀어야 됩니다. 계속 돈을 풉니다. 그러니까 또 자산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겁니다. 자,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올라?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미친 듯이 돈이 풀리는데, 자, 어디로 가겠습니까? 돈은 돈을 만들기 위해 돌아다니는 겁니다. 자산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자,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바로 이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갔고, 미국의 경우에는 부동산과 주식 시장으로 골고루 돈이 흘러 들어가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현상들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자, 그렇지만 대다수의 서민들은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데 부정하면 안 됩니다.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루비니 패러독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과 강아지 산책 이론을 참고하면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위대한 투자자들은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산을 불리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누구나 바라는 삶입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요. 무엇보다도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얼마나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자산시장에 참여하는 것도 장기 레이스라고 생각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고 접근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나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저 앞에 달린다고 해서 내가 출발선에서 달려나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달려가는 사람은 달려가는 거고 나는 뒤에서 그냥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출발선을 떠나서 걷기부터 시작하십시오. 완주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일단은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천천히 가든 빠르게 가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공이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이 되는 법입니다. 월급이 적어서 투자할 여유가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 자, 이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고 투자 종잣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빠르게 달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걷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 상황에, 내 체력에 맞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 누구도
빨리 가라고 보채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저 내가 저 앞에 빠르게 달리는 사람을 부러워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넘어져라, 넘어져라, 넘어져라. 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앞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페이스대로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나와는 독립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걷든 뛰든 멈추든 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만 그 사람을 의식할 뿐입니다. 시장은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르고 대중이 환호할 때 무너집니다. 부동산 투자가 어렵다면 소액으로 부동산 펀드 리츠 상품에 투자해도 됩니다.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자율이 낮다고 하지만 적금도 투자입니다. 자, 주식 투자로 자산을 불리고 싶다면 정석 투자를 하기 바랍니다. 자, 뭐든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꾼다면 움직이고 실천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본 수익을 늘려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초양극화 시대인데요. 자, 이런 시장에 참여를 하고 나서 대중이 환호할 때 빠져나오면 됩니다. 대중이 환호할 때 시장은 무너지는 법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과연 오르겠어? 의심을 하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불안을 가지고 있을 때 시장은 서서히 올라간다는 겁니다. 돈의 힘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 지금 시장은 돈의 힘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르면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언젠가는 떨어지겠죠. 그러나 그 순간이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미친 돈들이 마구잡이로 풀리고 있고 서울 부동산 공급은 막히고 있습니다. 자, 남들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내 인생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럴 여력도 없습니다. 나 자신의 활동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달려가는 사람보다 투자 자금 금액이 적다고 의기소침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비가 내릴까봐 두려워서 집안에만 있으려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안 좋은 겁니다. 행동을 해야만 무언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로지 투자 시장에서는 모든 행동을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움직여야만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시장에는 하락 기대감이 아니라 지금 상승 기대감이 서려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지만 시장은 항상 먼저 올라갑니다. 한국감정원 사이트 들어와 봤습니다.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입니다. 전국 평균이 지금 최근 3개월 동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풀린 돈들의 힘이 다시 발휘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추이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담당하는 반도체가 1년 내내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해하고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 때문에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8월에 모든 사람들이 한국 주식시장 망할 것이다. 한국 경제 망한다고 외칠 때 반등을 했고 벌써 200포인트 넘게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경제가 어렵다고 시장을 외면할 때 이렇게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입니다. 미국은 이미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역전쟁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그렇게 된다면 세계 경기가 호황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상해 증시입니다. 중국 상해 증시도 바닥을 다지고 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타결된다면 중국 경제도 다시금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도 에너지를 응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본 증시입니다. 일본 증시는 이미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폭등에 가까운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본 증시 최근 10년 동안 상당히 많이 상승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이렇게 증시는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실패하더라도 해보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도전해봐야 성공이든 실패든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면 그것으로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좋은 경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시장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경제가 어렵다고 자산시장이 폭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항력에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한 돈의 힘은 유효합니다. 늦었다는 생각, 가진 것이 적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일단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인생은 자신의 선택 경험이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남 탓하지 말고 스스로 성공적인 삶을 그리기 바랍니다. 앞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은 당신 인생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페이스만 지키면서 갈 길을 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 게임의 룰을 이해하고 여기에 맞춰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시장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